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각국이 범유행에 빠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논란들은 아직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논란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트로이 전쟁 중 아폴로는 은화를 겨누고 화살을 빗발치듯 퍼부어 그리스인들에게 역병을 안겼습니다. 그리스인들 자신을 섬기는 신관의 딸 크리세이스를 납치해가서 풀어주지 않은 데 대한 벌이었죠. 일리아스에 묘사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지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며 아폴론의 보복을 떠올려 봅니다. 빗발치는 화살로 혼란에 빠진 그리스인들이 꼭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겠죠. 책 신의 화살은 2020년 신은 왜 우리에게 죽음의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는가? 여기서 죽음의 화살은 곧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로 의사이자 사회학자, 공중보건학자이자 생물학자로 활동하며 포린 폴리시 선정 세계 100대 지성의 이름을 올린 저자 니콜러스 A. 크리스타키스의 역작입니다. 저자는 한마디로 국제공중보건학계의 전문가인데요. 그는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의학, 사회학, 역학, 데이터과학, 유전학을 넘나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했다는 첫 보고가 나왔는데요. 처음 발생했던 때만 해도 우한 폐렴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하지만 WHO에서는 지역명을 쓰면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로 지역명을 없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렇게 우한 폐렴은 코비드-19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코로나19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말이죠. 저도 참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논란들은 이 기원설부터 정말 말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활동하는 유튜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저자는 우한 봉쇄 다음 날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고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2019년 늦가을 수십 년간 박쥐 몸속에서 조용히 진화하던 바이러스가 불시에 인간에게 훌쩍 옮겨갔다. 중국 우한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우발적 사건의 세세한 경위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옮겨간 사람은 물론 세상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코로나19의 기원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중국 우한질병관리본부나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내가 그랬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밝힐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구도 어떤 나라도 코로나19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던 초기 은폐하기에 급급했는데요. 처음으로 우한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해 알렸던 안과 의사였던 리원양은 그런 중국 정부의 희생양이자 중국 대중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했지만 중국 정부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3월 18일에 발표된 8,9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9%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에 반하는 증거는 많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치명적이니 생물 무기로서 딱히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를 최대화하려면 젊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더 적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전에 출현했던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후손의 특징을 보이며 의도적인 유전자 조작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무작위적 돌연변이가 관찰된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돌연변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를 연구 목적으로 박쥐에서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이 사고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스를 포함해 인간에게 옮겨진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기에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가 우연히 사람에게 옮겨졌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저자와 대부분 전문가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인데요. 증거도 없고 그렇게 반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잘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은폐를 시도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죠.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도 연일 하루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왜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19의 변이는 2주마다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외진 산속 오두막에만 머물게 된다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고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봉쇄령을 내릴 때마다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2주마다 생기는 변이 바이러스보다 확산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확산세를 줄여야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유행병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과 백신 등을 이용한 약물적 개입이고 두 번째는 비약물적 개입입니다. 이 비약물적 개입은 크게 개인적 개입과 집단적 개입으로 나뉘는데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예컨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가격리하기, 악수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반면 집단적 개입은 정부에서 조율과 지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컨대 국경 봉쇄, 휴교, 대규모 집합금지, 공공장소 소독, 검사와 접촉자 추적 및 격리 시행, 공공교육, 외출 금지령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0년 들어 화두가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비약물적 개입의 목적은 이른바 곡선 평탄화에 있습니다. 곡선 평탄화는 쉽게 이야기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완만하게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병상 부족이나 의료용품 부족, 의료진이 피로에 시달리게 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하게 됩니다. 반면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곡선 평탄화가 이루어지면 사망자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염병이 소멸되는 시기가 이 곡선 평탄화가 이루어진 다음 나왔는데요. 백신 역시 곡선 평탄화 이후에 나온 경우가 많아서 유행병을 대응하는 방법 중 첫 번째인 약물적 개입, 즉 백신보다 두 번째인 비약물적 개입, 예를 들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는 이유는 비약물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진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변이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그간 보지 못했던 확진자 폭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남미에서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초토화되고 있기도 한데요. 곡선을 평탄화하면 시간을 벌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감염자의 감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니 그때는 과학자들이 백신이나 효과적인 약을 개발했을 수도 있고 병세를 다스릴 좋은 방법을 찾아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비약물적인 개입, 즉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 신의 화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뿐만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요소입니다. 짧은 영상이기에 책에 나온 몇 가지 이야기만 잠시 들려드렸는데요. 책 안에는 전염병의 역사부터 시작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까지 의사이자 사회학자인 저자 니콜러스 A.
크리스타키스의 경험과 인문학적 해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간 공부해왔던 코로나19란 녀석에 대해 나름대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